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앱이 무엇인가요? 전화나 카메라 앱을 주로 쓰시기는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이용하는 앱은 대다수 분들이 유튜브를 꼽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용 유튜브 앱의 다양한 이용법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상단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서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키워드 중에 원하는 키워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탐색이라고 있죠. 탐색을 누르시면 유튜브에 있는 음악이라든지 영화, 게임, 스포츠, 학습 관련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최신 음악부터 다양한 가수들의 음악들을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 중에는 구독제를 이용을 해서 감상하는 음악도 있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원들을 무료로 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서 보는 영화들이 올라가 있죠. 일종의 VOD 서비스죠. 이런 영화들을 구매해서 또는 대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케이블 TV에 있는 VOD 최신작들도 그대로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홈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츠 버튼이 있죠. 요즘 유튜브에서 이 쇼츠를 굉장히 밀고 있죠. 틱톡에 대항해서 유튜브에서 이 쇼츠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를 누르게 되면 쇼츠 영상들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영상 바로바로 넘기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구독을 추천하는 채널들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구독 채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보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목록에 보관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측 상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버튼이 있죠. 자, 알림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맞춤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 그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 영상이나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알림을 숨길 수도 있고요. 자, 이 채널의 모든 알림을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맞춤 동영상 알림을 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채널은 알림을 받더라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맞춤 동영상 알림은 끄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맞춤 동영상은 알림이 오지 않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돋보기 버튼은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주죠. 자, 그 우측에 보시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내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모드 사용이라고 있죠. 이 시크릿 모드는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내가 검색한 기록이 스마트폰이나 PC에 남지 않도록 할 때 쓰는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도 시크릿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내가 본 영상이라든지 검색한 기록들을 스마트폰에 남기지 않게 되겠어요. 유튜브를 감상을 하시다 보면 계속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분야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남들이 보면 싫은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죠. 외부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실 때 또는 영상을 보실 때 이렇게 시크릿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어서 보다 보면 추천 영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내가 이미 시청한 영상 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관함에서 이미 시청한 영상을 확인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또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시크릿 모드 사용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시청한 기록들을 지우고 싶은 게 있죠. 자, 그럴 때는 우측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서 유튜브에 내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시면 제가 봤던 영상 기록들이 쭉 나오죠. 자, 좀 전에 제가 쇼츠 영상 보여드리면서 쭉 넘겼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내가 시청했던 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도 전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검색 기록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기록 저장 중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기록들을 아예 저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삭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계열 수를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계열마다 자동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삭제 안 함으로 돼 있으면 계속 기록이 남아 있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기록들이 전부 나와 있죠. 여기서 X 표시를 누르시면 해당 기록이 삭제가 되게 되고요. 삭제합니다. 그 다음 날짜별로 삭제할 수도 있죠. 자, 여기 어제라고 돼 있죠. 이 어제에 X 표시를 누르면 어제 기록은 전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삭제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날짜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달력 표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우측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늘 삭제, 맞춤 기간 데이터 삭제, 모든 데이터 삭제 중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기간의 데이터 삭제일 경우에는 이전과 이후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날짜를 지정하는 것도 우측에 있는 달력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봤던 기록들을 원하는 기간, 원하는 날짜, 전부 삭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영상 하단에 있는 채널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채널로 들어가게 되죠. 눌러볼까요? 그러면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채널에서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들 중에서 나중에 볼 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있는 제목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보관함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나중에 볼 동영상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해당 동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들을 재생을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셔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무작위로 재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해서 소리는 꺼놨어요. 영상을 한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터치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30초라고 나오게 되죠. 영상 중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우측을 더블 터치하면 30초 앞으로 진행되고요. 뒤쪽을 더블 터치하면 30초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0초씩 앞뒤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다음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뒤로 돌아가서 그 전 영상을 볼 때는 여기 있는 좌측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전체 영상의 길이와 그 다음 지금까지 본 영상의 시간이 나오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동 재생이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이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겠죠. 자, 끄게 되면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음 영상은 재생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CC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자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죠. 자, 필요 없으면 자막 버튼 끄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자막 버튼은 한국어로 된 영상을 보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외국 영상을 보실 때는 자막 버튼을 이용을 해서 번역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소리를 키우기가 곤란한 그런 장소에 있을 때는 자막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막을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화질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화질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 권장과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모드, 고급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동 방식은 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알아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는 화질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인터넷 속도가 원활하게 될 때는 화질을 높여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 영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화질로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80p가 나오지 않고 720p까지 나올 경우에는 이 영상은 720p의 화질로 업로드가 돼 있겠죠. 그 이상의 화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080p까지 돼 있죠. 자, 이 경우에는 1080p를 누르시게 되면 좀 더 고화질로 시청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고화질로 감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주시게 되면 한국어로 자동 자막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은 자막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 영상을 보신다고 할 경우 외국 영상들에는 여러 가지 자막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다른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의 강의 전문 채널이죠. 테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자막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영어가 나와 있죠.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자동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자동 번역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영어로 된 기본 자막을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한국어로 지정을 해주시면 자막이 한국어로 나오게 되겠죠. 원래 기본 언어는 영어이지만 자동 번역을 이용을 해서 외국어로 된 영상도 간단하게 한국어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재생 속도가 있죠. 가끔 댓글에 보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또는 느리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지금 재생 속도가 일반 상태죠. 1배속입니다. 그런데 0.75, 0.5, 0.25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빠를 경우에는 속도를 좀 낮춰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실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보시면 시청하시기가 좀 더 편하시겠죠. 영상 속도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에게 맞게끔 만들 수는 없죠. 영상 제작은 최대한 기본 속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변환을 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R로 보기가 있죠. 자, 이 VR로 보기는 VR이 지원되는 영상만 가능합니다. 자, 검색창에 VR로 칩니다. 그러면 VR 영상이 나오게 돼요. 이 VR 영상들은 VR 고글을 쓰고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서 보시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구글에서 나오는 2~3천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는 고글을 이용을 하시면 가상현실을 유튜브로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우측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회전이 되죠. 가로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로 화면으로 작게도 감상이 가능하겠죠. 가로 화면으로 보실 때 스마트폰을 돌리면서 센서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시려고 가로 세로로 돌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화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죠. 제목이 있고요.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명을 이용을 하시면 영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설명란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도 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하죠. 자, 실시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채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영상이 처음 공개될 때 시청자가 채팅한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만들기인데요. 이 만들기는 슈츠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채널이 있으셔야 되겠죠. 이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 영상에서 필요한 구간을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 필요한 구간에 있는 사운드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영상은 내가 직접 찍는 거죠.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사운드, 이 동영상의 사운드 사용이라고 나오죠. 눌러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제일 아래에 가위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영상이 나와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구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하얀색 박스가 1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1분 구역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옮겨서 이 영상의 그 구간을 잡아주는 거죠. 이때 이 영상은 쓰는 게 아니고요. 영상에 포함된 사운드만 쓰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직접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촬영 버튼 누르시면 직접 1분 길이의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 영상에 내가 금방 지정한 사운드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슈츠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다른 영상에 있는 사운드를 가져와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오프라인 저장이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저장은
매월 구독제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당 영상을 오프라인으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영상으로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땡스라고 있죠. 영상에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금액을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후원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립 기능이 있죠. 이 클립 기능은 예전에는 이 영상을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분 52초부터 보라고 상대편에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클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예 그 부분을 잘라서 상대편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립 누릅니다. 좀 전에 8분 42초였나요? 자, 여기서부터 영상을 공유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끝까지 영상이 가게 되죠. 자, 지금 15초로 돼 있죠. 이걸 더 느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간을 상대편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추가하겠습니다. 테스트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립 공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해당 클립을 내가 자른 이 해당 클립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공유 방법이 나오죠. 카톡에 올릴 수도 있고요. 메시지라든지 메일, 구글 킵, 네이버 메모,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느 시간부터 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대편이 공유 링크를 플레이하면 바로 그 부분부터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보실 때 자, 터치해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여서 보시죠. 자, 지금은 강의 화면이라서 제가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 손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거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슬라이드 부분에 꼭 터치를 하지 않으셔도요. 터치해서 손을 아래로 내리고 움직이셔도 아무 상관없이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 있죠? 공유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클립 본 것처럼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이거는 영상 전체를 공유하는 거고요. 이거는 클립만 공유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죠. 지금 저는 나중에 볼 동영상과 엑셀이라는 두 개의 재생 목록만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자주 보는 영상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따로 감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새 재생 목록 누릅니다. 그리고 제목을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 목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비공개, 공개, 일부 공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 재생 목록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채널에 와서 재생 목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IB96 채널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재생 목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들이 쭉 나오죠. 엑셀 기초, 포토샵 강의, 대표 컨텐츠, 자격증, 2D, 3D.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재생 목록 안에 10개의 영상이 있고요. 이거는 3개, 100개, 5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다 넣어 놓은 거죠. 저는 지금 IB96 채널에 들어와서 이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목록들은 전부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공개로 해놨으면 여기에 나오지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에 와서 내 재생 목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면 좀 찝찝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비공개로 두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합니다. 자, 다시 누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테스트라고 하나 더 생겼죠. 자,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 영상을 내가 원하는 목록에 추가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관함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보관함도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채널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채널 생성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죠.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채널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장 목록도 이용을 하고 클립도 이용하고 댓글도 쓰시려면 채널이 있으셔야 되니까 채널을 꼭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홈에 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관함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볼 동영상에 들어와 있죠? 자,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생 목록 부분에 나중에 볼 동영상 테스트
엑셀 이렇게 세 가지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내가 추가한 영상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영상들은 계속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록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기록에는 내가 봤던 영상들 전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시청 기록 관련해서 앞서 했던 것처럼 지울 수 있죠. 네, 그렇게 지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시청 기록 지우러 들어가실 때는 홈 화면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기록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상단에 보시면 유튜브를 TV로 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안드로이드 지원 TV 또는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TV 또는 스마트 TV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TV를 선택을 해주면 이 유튜브 영상을 TV로도 감상을 할 수가 있죠. TV에서는 따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만 선택을 해주시면 TV로 방송을 보시다가도 바로 유튜브 영상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TV에서 안드로이드나 구글 크롬캐스트 스마트 TV를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 요즘은 케이블 TV를 다 보시죠. 케이블 TV의 셋탑박스가 있죠. 이 셋탑박스에서 구글 크롬캐스트를 거의 지원을 합니다. 예전 셋탑박스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요즘 나오는 셋탑박스에서는 전부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셋탑박스명이 뜨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TV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셋탑박스가 뜨게 됩니다. 혹시 지원을 하지 않는 TV고 셋탑박스는 있으신데 셋탑박스가 이렇게 뜨지 않을 경우에는 케이블 TV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셋탑박스를 신형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플레이 버튼만 누르시고 보시고 멈춤 버튼만 누르시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